15분의 기적 빠르게 걷기의 힘. 시니어 대상 건강 다큐멘터리 원고.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근린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천천히 산책로를 걷는 부부들, 반려견과 함께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평화롭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걷기라는 일상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여유로운 걸음이 우리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까?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권장사항을 따르기 위해 매일 공원을 찾고 산책로를 걷는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바로 걷기라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16년에 걸쳐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루 종일 느긋하게 걷는 것보다 단 15분간 빠르게 걷는 것이 사망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발견이었다. 연구진들은 이 결과를 두고 걷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걷기 힘든 어르신들도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속도로 얼마나 걸어야 할까? 그리고 이러한 빠른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2부- 연구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발견의 주인공인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연구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벤더빌트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은 지금까지 걷기 운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세에서 79세까지의 성인 약 8만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는 걷기 운동 연구 사상 가장 큰 규모였죠. 연구진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걸었는가였습니다. 참가자들을 걷기 속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느린 속도로 걷는 그룹, 보통 속도로 걷는 그룹, 그리고 빠른 속도로 걷는 그룹으로 말이죠. 16년간의 추적 관찰 끝에 드러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사망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참가자들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건강 상태, 다양한 생활 환경의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윌리엄 크라우스 박사는 이번 연구는 운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체력적 제약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등에서 발표되었고 세계 각국의 운동 가이드라인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부- 느리게 걷기의 한계.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걸을수록 좋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벤더빌트대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느린 걷기는 아무리 오래 해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연구진은 느린 속도로 걷는 그룹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 3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반려견 산책, 장보기,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 등을 포함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사망률 감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운동생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느린 걷기는 심장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심장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통해 강화되는데 너무 편안한 속도의 걷기는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육 활용도의 차이입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팔 근육까지 종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느린 걸음은 최소한의 근육만 사용하게 되어 운동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칼로리 소모량의 차이입니다. 느린 속도로 1시간을 걸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는
빠른 속도로 15분 걷는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이는 운동 강도가 칼로리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느긋하게 산책하던 코스를 빠른 속도로 걸어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약간 차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느린 걷기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사회적 교류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연구진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빠른 걷기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 특히 체력적 한계가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빠르게 걷기의 효과. 빠르게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높였을 뿐인데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학적으로 이 현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심장 기능의 향상입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박수가 평상시의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게 됩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심장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빠른 걷기를 실시한 60대 참가자들의 심장 박출량이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 전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계단 오르기나 언덕길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참가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빠른 걷기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관의 탄력성을 높입니다.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8주간 빠른 걷기를 실시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8-12mmHg 감소했습니다. 지질 대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빠른 걷기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시킵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뛰어난데 이는 복부비만으로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빠른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의 일종으로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한 하체 근력 강화는 물론 코어 근육까지 함께 단련되어 전체적인 신체 균형이 향상됩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놀랍습니다. 빠른 걷기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오브 마이너스 심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빠른 걷기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벤더빌트대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치가 바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 27% 감소였거든요.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죠. 하지만 빠른 걷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걷기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혈관의 확장과 수축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는 참가자들도 꾸준한 빠른 걷기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경미한 고혈압과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박 씨는 먼저 운동요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20분씩 빠른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빠른 걷기를 천연 심장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물 없이도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압 강화 효과도 상당합니다. 규칙적인 빠른 걷기는 수축기 혈압을 평균 4-9 mmHg, 이완기 혈압을 평균 3-5 mmHg 낮춥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계성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시도해볼 만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도 놀랍습니다. 12주간 빠른 걷기를 실시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0%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12%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들입니다. 6부- 시니어 실천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빠른 걷기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뛰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만 걸으면 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빠른 걷기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가장 간단한 판단 방법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헐떡거리지는 않는 수준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상시 걸음보다 1.5배에서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4-6 km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속도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상대적인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평상시 걸음으로 5분 정도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면서 앞서 말한 대화 테스트에 맞는 강도를 찾았습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있다면 최대 심박수의 60-70% 수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30분을 빠르게 걸으려고 하면 부상 위험이 있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2-3분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하루 15분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걸음걸이도 신경 써야 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자연스럽게 착지합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시선은 10-15m 앞을 봅니다.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대신 걸음 빈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운동화도 중요한데 쿠셔닝이 좋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러닝머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현기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7부- 생활 속 적용. 빠른 걷기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사실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른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입니다. 평소보다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평소 15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 걷도록 노력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빠른 걷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운동입니다. 다만 무릎이나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몇 층만 걸어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쇼핑할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여유롭게 구경하는 대신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걷는 거리를 늘려보세요. 쇼핑카트 밀기도 의외로 좋은 운동이 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도 도울 겸 10-15분 정도 빠르게 산책하는 것이죠. 직장 근처 공원이나 인도를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돌고 오면 오후 업무 효율도 높아집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더욱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산책 코스 중 일부 구간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반려견도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도 의식적으로 멀리 주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빠르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루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빠른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 시간이나 전화통화 중에 집 안을 빠르게 걸어다니는 것이죠.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만보기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걸음수와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을 고려한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가 심할 때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공간이나 지하상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부- 결론 마무리. 지금까지 15분 빠른 걷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모든 걷기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16년 연구가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걷는가가 얼마나 오래 걷는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의 빠른 걷기가 사망 위험을 20% 줄이고